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종합적으로 되면은 어떤 종목들을 기피하고 얘는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애들은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 위주로만 신중하게 보고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차트 스터디 영상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과연 매매할 게 있나? 이렇게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말도 안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오히려 차트고 뭐고 하나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거나 시장에서 또 어떤 말 한마디 나오면은 우후죽순 막 몰려갔다가 또 막 급락이 나왔다가 이게 과연 기술적 분석에 잘 맞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같이 시황이 정말 불안하고 하나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기술적 분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 차트 스터디 컨텐츠에서 다뤘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것만 잘 체크하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알면은 그게 다 적용이 되는 매에서는 계속 매매가 가능하다. 시황과 크게 관계없이 오히려 시황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은 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고 도대체 그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둘씩 천천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 보면은 어떻죠? 당장 내일 상호 관세 어떻게 될지 몰라서 손이 또 안 나갑니다. 어디로 손이 안 나갈까요? 반도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반도체 쪽 보조금 삭감이라던가 관세에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당연히 마찬가지, 그죠? 자동차도 현대차 다시 다 하락을 했고,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주도 당연히 매매가 안 나갈 것 같고, 공매도 때문에 2차전지도 지지부진하고, 신저가 특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 보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야, 에코프로 보니까 이 가격이 언제적이야? 우리 예전에 2023년도 2차전지 광풍이 일어나기 전 그 정도 가격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그 전으로도 더 하락을 했고,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 선뜻 또 매매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많이 어렵죠. 물론 가장 많이 수익 나는 구간이 지금 어제 오늘만 봤을 때는 대선 테마죠. 특히 이재명 관련주를 쏠 때 매매를 하고 상따 하고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 주는 가장 큰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대선 테마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어렵다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실제로 저도 이런 매매를 비중을 태우면서 하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어서 쫄보의 그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금액으로 편안하게 비교적 매매할 만한 종목들로 저는 항상 계획된 매매를 하거든요. 시장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부터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된 매매를 하는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저도 장중에 사실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분들도 대다수는 90% 이상은 당연히 본업이 있으시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일 텐데, 시장을 보면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도 맨날 추구하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하려면은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차트 이쁘네 해갖고 매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나만의 확실한 그런 조건들, 원칙들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정말 요즘 같은 시장에도 잘 먹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이 상호 관세도 있고 이번에 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선거 기일도 떴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 나는 그냥 관망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고, 모처럼 수급이 잘 붙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황을 알고 있어야 돼. 시황을 알고 투자 심리가 어떻겠다 이런 거를 나 말고 대다수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약간은 이제 심리적인 거지. 심리적인 거를 보고, 지금 사람들은 매매하더라도 시황에서 크게 관계가 없는, 즉 관세에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다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사람들이 선뜻 손이 대부분 다 안 나가는 상황에서 나가려면은 개별 호재라던가 아니면 남은 일정이 있다던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차트상에서 세력의 흔적, 즉 매집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현재 진행되는 시황에서 악재가 존재하죠. 그 악재에서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인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고, 이런 상황이 근데 현재뿐만 아니라 물론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어요. 별로 악재 없이 그냥 우상히 하면서 꾸준히 오를 때, 그럴 때는 크게 관계없이 종목의 수급이라던가 재료 이런 거 위주로, 또 차트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그러면 거기서 자유로운 거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에 정치 테마가 잘 움직이긴 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좀 아니나 보니까, 저는 바이오 종목 내에서도 좀 호재가 나왔던 애들 또는 재료가 남은 애들 위주로 했고, 또는 개별주 중에서 뉴스가 나올 만한 종목,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수급이 들어왔던 흔적들이 나와 있는 것. 즉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한 종목들 내에서 이게 모든 것들이 교집합이 됐을 때 위주로 그 종목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할 게 없겠죠. 매매할 게 없으니까 한두 종목만 죽어라 패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없으면 안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진 않아요. 물론 이렇게 적지테마 급등하는 거 보고 상따 할걸 이러면서 껄모사하면서 조금 아쉬운 건 있겠죠. 아쉬운 건 있는데 제가 이제 계획된 매매를 원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제가 세력의 흔적, 매집 흔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게 최근에 계속 매매를 했던 게 네이처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 이런 종목도 있었고 시총이 적긴 하지만 이제 틱톡 관련해서 모비데이즈 같은 종목도 잠깐 또 뉴스 관점으로 매매를 하기도 했고 이런 관점을 타점이랑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자 먼저 차트에서 볼 때요. 보시면은 이렇게 막 점상한가도 가기도 했죠. 그런데 야 이게 무조건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얘는 무조건 위험해 이렇게 보기보다 좀 지지 반등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일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 이거는 뭔가 세력의 일부 매집일 가능성도 있으려나? 선침의 세력의 물량이려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차트가 특히 저점을 잘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좋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좀 차트 분석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거래량의 증가, 수급 이런 것들 같은 종합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럼 여기 내에서 기대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대감? 보시면은 네이처셀은 이번에 나온 호재도 있었지만 또 4월 17일 날 FDA 관련해서 이제 공식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네이처셀 임상에 대해서 개발, 제조, 생산에 관련된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서 4월 17일 날 공식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4월 17일이면 아직 좀 남았죠. 그때까지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차트상에서도 비교적 이렇게 양호하게 수급들이 들어온 모습들이 있으면은 여기에서는 계속 어느 정도 기대 심리 때문에 매수 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타점에서는 매매를 한두 번 한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물론 단타 계좌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익 계좌다 싶으면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사고 슈팅 나오면 팔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사고 그 다음에 또 일부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사팔사팔 하면서 매매를 하고 운영할 수도 있다. 어떤 걸 본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황, 흔적, 일정, 시황 분석까지 다 종합적으로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 사람들의 투자 심리 어떤 종목들을 기피하고 어떤 종목들은 야 얘는 그래도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애들은 해야겠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 위주로만 신중하게 보고 매매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 두 번째로는 펩트론 같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장 어떻게 끝났냐면 다른 기술주 애들 매그니피센트 다 엄청나게 급등까지 아니어도 양호하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유독 금융이랑 특히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 정말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미국장 약간 심리를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았어요. 보면은 알테오젠 마이너스 3%, 리가캠 바이오 마이너스 5%, 바이넥스는 거의 저점 뚫고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9%.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았고 ABL 바이오도 마이너스 11%.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시작하자마자 거의 쏟아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어마무시하게 시작하자마자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타점을 먼저 보여드린다면 펩트론은 저는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를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 바이오들은 이제 다 안 보고 펩트론은 떨어질 때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올 때 또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방금 네이처셀을 말씀드렸다시피 펩트론도 어제 수급이 들어왔었고 거래대금 나쁘지 않게 터졌죠. 1600억 터졌고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이전 고점 근처에서도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기관에서 좀 들어왔고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죠. 없는 것보다 낫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라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차트 분석을 했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진 흔적들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게 있는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일정도 뭐가 있을까요? 펩트론 이거는 열심히 또 발품 팔아야 돼요. 이건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찾아보는데 5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사실 하다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었냐 오는 25일 이거는 일정 체크에서도 나오죠. 25일 날 뭐가 있냐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암학회가 있습니다. 암학회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는데 25일부터 열려요. 여기에서 펩트론이 차세대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
5일 뭐 좀 많이 남았네, 그죠? 일정 남았으니까 기대감이 그래도 살아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주들은 다 하락할 때 그래도 어제 수급 괜찮게 돌아왔었고, 그 다음에 요런 또 재료가 있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 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눌림 타점에서는 또 매매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황은 또 어떻죠? 얘가 뭐 관세에 맞을까요? 뭐 딱히 뭐 관세에 영향 없을 것 같고, 물론 대통령 그 탄핵 선고일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은 같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뭐 출렁거린다고 하면은 요거를 기회로 봐야 될지 그때 봐서 또 판단을 또 하긴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또 남은 상태고 하니까 또 그런 관점으로도 오늘 접근을 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뭐 정말 최악이고, 오늘 물론 이재명 테마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수익이 났겠지만 꼭 그렇게 장중에 빠른 또 대응, 스캘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만 미리 찾아보고 공부해 놓으시면은 그래도 내가 본업이 있어도 천천히 계획된 매매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가총액이 적어서 사실 또 안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고 거래대금은 별로 크게 터지진 않았습니다. 700억. 근데 이때 터졌던 게 이제 미국, 이번에 트럼프가 틱톡 관련해서 행정명령 관련된 뉴스가 원래는 4월 5일 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기준봉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나온 뉴스는 뭐 오늘 4월 2일까지 뭐 또 나온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어제 타점을 보시면 얘는 당연히 종목이 가볍다 보니까 그냥 가벼운 비중으로만 했고요. 보시면은 타점이 거의 중배? 아닌가? 중간에도 샀구나. 중간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뛸 때 적당히 매도를 했는데, 제가 아쉽게 적당히 매도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와이즈버즈가 대장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 친구가 좀 더 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와이즈버즈가 미친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와이즈버즈가 혼자 막 20% 막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하필 내가 종배했던 모비데이즈, 이번에는 와이즈버즈가 확실히 그전에 기준봉도 상승률이 더 좋긴 했네요. 거래대금은 훨씬 적었는데 과거의 끼를 좀 봤었거든요. 과거의 끼는 모비데이즈가 좀 더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서 이런 것도 보고 했었는데, 대장은 또 와이즈버즈가 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조건에 안 맞아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마 다 패스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패스를 하려다가 그래도 뭐 부담 안 되는 뭐 적절한 비중으로만 그냥 가볍게 해보자. 왜냐면은 아마 4월 5일날 그 전까지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 관련된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 당연히 본 건 아니겠죠. 시황과 관계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했죠. 시황에서도 뭐 딱히 얘네가 틱톡 관련으로 이번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상호가세 맞는다고 같이 하락할까요? 시장이 급락한다면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딱히 영향을 받지 않았고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전에 수급이 들어왔었는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힌트를 가져가 볼 수 있고,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4월 5일 전까지도 한두 번 나오겠네, 그런 관점에서 했고, 예전에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로도 장난질을 많이 쳤더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요즘 같은 시황에서 한 번은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공통점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하면은 사실 뭐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꾸준한 나의 뭐 목표 수익이 정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시는 분들은 거기 그릇에 맞게 분할 매수 매도하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굳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관계가 있는 종목들을 막 매매를 하고 이제 막 예측을 하면서 고군분투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그래도 이런 조건들이 맞는 종목 내에서만 하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은 주식시장 오늘만 열립니까? 이번 주만 열립니까? 나중에 또 열리죠. 계속 열립니다. 그렇게 급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고, 없으면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길게 보면은 수익이 또 괜찮게 나올 때가 경험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나의 마음속에 욕심만 좀 내려놓는다면은 충분히 매할 만한 게 생긴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당연히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차트 분석이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이번 주까지 아마 모집을 할 것 같은데, 어스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수익 실현반 신청하시면은 이런 식의 공부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진행했던 트레이딩 스쿨에서 또 이제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들 한번 보시면은 뭐 혼자 주식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가 매매부터 이런 강의를 보고 따라 했다, 수익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기도 했고, 적중했을 때 너무 신기했다, 2월 9.6%의 수익을 얻었다, 왜냐면 분할로 조금씩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을 얻었다 하면서 수익 인증까지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매매하는 게 좀 재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타점에서 수익 난 게 처음이다. 대부분 장중에 보면서 뉴스 나오면은 매매하고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추격 매수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뭐 90%일 것 같습니다. 그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계획된 매매에서도 된다고 하면서 신기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 당연히 쉬운 건 없겠죠. 이렇게 조건이나 이런 것들 까다롭게 설정하고 여기에서 벗어난다면은 당연히 과감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패스를 하고 이런 식의 까다롭게 조건을 갖고 가져가야 그래도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궁금하다. 물론 유튜브에서도 정기적으로 이런 차트 컨텐츠를 진행할 거고요. 그럼에도 저와 함께 6개월 동안 어스캠퍼스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나마 어떤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